총 3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K리그, 프로 산하 클럽이 있고요. 학교 축구부, 클럽. 거기 경우에는 A, B, C, D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 2회 3회 훈련을 하겠다. 주 5회 훈련을 하겠다. 무조건 3번이요. 3번. 불안해서 오해 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소년 팀들이 프로사는 당연히 이제 구단에서 운영 자금이 나오고, 학원 팀들은 좀 어떤 구조인가요? 학원 팀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직접 회비로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페인은 어때요? 스페인도 일단은 다 회비가 있고요. 좀 다른 게 모든 클럽들이 다 성인 팀부터 이 유소년까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유소년들만 있는 팀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실력에 따라서 A, B, C가 나눈다 네, 했잖아요. 회비가 달라요? 아니요. 회비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군이라서 좀 덜 내고 3군이 더 내고 면제. 면제. 옛날에 면제 많았잖아요. 면제.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있어요. 지금도 네, 장학 선수. 장학 선수 있죠. 골키퍼는 대부분 면제입니다. 뭐, 그 16세, 17세, 18세 그 카테고리의 1부 리그에 이제 참여하는 그 클럽 팀의 선수들은 그 선수들에 한해서만 이제 면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이리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취미로 취미 아이리그. 축구하는 그 클럽들. 스페인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스페인은 이게 주말 리그가 되게 잘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냥 리그가 있는 거죠. 리그가. 그냥 그 네. C풀이 그냥 I리그 그냥 풀 자체가. 네, 실력대로 하는 거니까. 맞네. 딱 그 구분져서 나눠놨는데. 그냥 다 같이 선수인데 1, 2, 3, 4군이 있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예산이 나오면 항상 지도자 인건비 당연히 변결이 되는 문제인데, 스페인은 정말 그 어느 정도의 급여 수준이에요? 그 유소년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프리메라 리가는 이제 이런 데하고 우리나라 K리그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규모가 비교가 될 수가 없고, 거꾸로 이 유소년 쪽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우리나라 쪽이 스페인 쪽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스페인이 진짜 축구가 강한 이유는 지도자들이 정말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아침에 다른 일 하고 저녁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게 대부분 거의 다 보편적이었거든요.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릴 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연령대라고 치면 우리나라 애들도 잘해요? 기술적인 면은 압살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스페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선수가 뭐 테스트를 보러 오거나 했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뭐라 한 적은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경기에 나섰을 때 움직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경기를 못 뛰거나 아니면 후보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들었던 표현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은 되게 좋은데 축구를 모른다. 근데 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훈련 방법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만 시키는데 반해 경기에서 나올 법한 상황들을 훈련에 녹여서 그거를 계속 진행을 시키니까요. 설령 기술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어디에 가야 되고 내 역할이 뭔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 부분에서 이제 스페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갑자기 궁금한 게 따라서, 스페인 선수들 어릴 때 기본기 훈련 합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드리블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하는데, 알레빈이라고 해서 이렇게 10살, 11살인데 이제 이 나이 때부터는 이제 5인제, 7인제 아니라 11인제 축구를 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패스 게임이라든가 연습 경기 때 어떤 옵션들을 줘서 운동장을 전체 좀 많이 움직이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훈련들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죠. 근데 우리는 아직 노력해요?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반복적인 기본을 굉장히 많이 시키죠. 예를 들어 2인 1조로 던져서 기본기 한다든지, 콘을 일렬로 쫙 세워놔서 콘 돌아와. 스페인을 갔다 와서 충격을 먹었던 게, 실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성인들이 하는 축구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레알 마드리드 초등학교 6학년 주말리그를 보고 왔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초등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팀이 붙으면 우리가 안 된다?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된다? 네.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잘하나? 갈수록 못해진다? 이거는 그러면 X?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 네. 저희 애들을 데리고 실제로 스페인을 가서 도장 깨기 형식으로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5학년, 6학년은 아니었고 이제 4학년 이제 첫날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애들이랑 경기를 뛰었는데 1군은 아니었어요. 2군 정도 나왔는데 저희랑 3대3으로 비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1군이랑 했다고 하면 차이가 꽤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 들고, 헤타페나 레가네스는 그 지역에서 리그도 1, 2위 하는 팀이었는데 저희가 골 차이가 좀 많이 났죠. 한 7대3? 네, 7대3 정도? 아, 그렇게 차이 나는구나. 굉장히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진짜 딱 마지막 하나만 얘기합시다. 유소년 단계 12세 이하에서 8대8, 7대7, 11대11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럼 8대8의 장점이 뭐예요, 느끼시기? 일단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볼 터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 그거 하나요. 단점은 뭡니까? 느끼시는? 또 11대 11 축구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점. 중학교 가서. 네, 8대 8이랑 11대 11은 엄연하게 다르거든. 3명이라는 차이가 있고 또 운동장 크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다시 중학교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럼 왜 하는 걸까요? 아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빌드업을 하지 않는다. 골키퍼가 바로 상대방 진영으로 킥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 수비수가 이제 한 번에 우리 공격수에게 킥을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8대8 축구를 만들어서 실제 골키퍼가 하프라인을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룰을 굉장히 역이용해서 하는 팀들이 많죠. 그 유소년을 지도하시는 정말 수많은 지도자분들께 정말 많이 들은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 현장의 목소리가 이게 대세인데 왜 수정이 안 되는 걸까요? 전 그 솔직히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빌드업 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빌드업 해.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는 언제나 답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조금 그런 게 이 아이리그나 이제 이런 데 나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이 앉아있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지 못하게 말을 하지 했죠. 못하게. 전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정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소리치고 이런 게 안 좋으니까 그거를 그냥 안 하게 한다? 아이들이 잘못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럼 그거를 거기서 이제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이걸 그냥 무조건 다 못하게 한다? 이거는 예, 이것도 좀 고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자는 경기 중에 앉아서 지도를 하면 안 되죠, 일단. 그죠? 예외 중에 이런 건 괜찮아. 좋아. 맞아. 오케이. 이런 긍정적인 건 좋다. 이건 오케이래. 그럼 나쁘지 않아. 이거 돼, 안 돼? 맞아요. 너 100% 공감해요. 그 취지는 너무나 공감하나 조금씩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씩 하시죠. 안 좋은 점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국 축구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 상황도 결국은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소년 선수들하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조급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차피 축구 1,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요. 조금만 그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아이 성장이나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소년 부모님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너무 기술적으로만 성장하길 원하고 또 많은 운동량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빨리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로 선수나 국가대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선수들한테 휴식이나 또 축구 외적인 것들도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했던 얘기들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유소년 대회에서 그 골키퍼 하프라인에 대한 룰만 빠르게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기가 막히게 일치해요. 유소년 축구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저번 시간보다 길었어요. 어쨌든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